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우리 베베나린에서 모유수유 강의를 할 때 사실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참석률이 높거든요. 항상 그때 강의를 맡아주시는 우리 고현주 강사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참 만에 뵈니까 또 새롭네요. 잘 이렇게 좀 떨려 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하지만 매번 떨립니다. 네. 네, 지난번에 4월 달에 한번 네. 모셨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7개월 만에 맞아요. 모신 거라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음. 네, 항상 인기가 많으셔서 항상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시간 짧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럼 인기, 빨리빨리 이제 예, 달려가야겠네요. 우리 인기 네. 강사님 오늘 모유수유 강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음.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체크해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네. 지금 모유수유를 정말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네. 요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네. 부족하지만 네. 저희 아이들이 갖고 놀던 블럭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블럭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체와 그 항체와 항원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특히 요즘에 아토피라든지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짝이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모유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요런 게 두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상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거를 과잉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저희가 뭐 팬데믹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항원 항체의 반응이 중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러스 질환은 항생제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면역력으로 이게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최소 6개월간의 모유 수유가 바로 그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21세기와 20세기의 차이는 세균의 시대와 바이러스의 시대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21세기는 바로 바이러스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기를 살아갈 아기들한테 이 면역체를 만들어주는 거야말로 평생의 어떤 건강의 기본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강사님 말씀은 모유수유가 면역력을 높여준다라는 그렇죠. 의미신 거죠? 네. 혹시 그게 어떤 뭐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정말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많이 간과했던 생각들인데요. 이 과잉 면역 반응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면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되는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꽃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 아이는 정작 싸워야 될 물질이 들어왔을 때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정작 싸워야 될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될 때 못 싸우니까 이런 반응이 우리 몸에서 한번 기전이 생기면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선진 국가들이 후진국에 비해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을 때 더 많이 이렇게 사망자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잘못된 면역 반응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지금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강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신데 네. 채팅창에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요? 빨리 네, 대답해야 네. 되겠다. 네. 그거랑 관련된 걸 제가 그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아까 방송 시작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초콜릿 얘기 엄청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임신 중이나 모유수유 중에 초콜릿 먹어도 되느냐 이게 한참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결론은 뭔가요? 사실은 모유수유하면서 기호식품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아주 소량의 뭐 디저트류라든지 소량의 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문제는 그거를 다
같이 먹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녹차도 마시고 홍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초콜릿도 먹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음식을 먹고 수유를 하게 되면 애가 잠을 안 자요. 가뜩이나 엄마가 수유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거 먹으면서 아기가 잠까지 안 자면 엄마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은 그래 커피 먹었으니까 오늘은 초콜릿은 먹지 말아야 돼. 오늘 녹차 마셨으니까 내일 커피 마시자. 이런 식으로 조금 영양을 제한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커피든 와인이든 술이든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먹어도 되지만 네. 그러니까 양 조절만 하면 그러니까 안 먹는 것보다는 기호식품에 대한 네.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네. 거잖아요. 엄마가 그렇죠, 삶의 아기를 낳았고 수유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욕구마저 다 포기하는 거는 오히려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유 수유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이걸 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긴다 할 정도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 네. 수유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서 하는 게 100번 맞아요. 낫죠, 그죠? 훨씬 낫죠. 그죠? 네. 그럼 반대로 모유 수유 중에 조금 좀 권장받고 많이 먹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음식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모유 수유 중에 가장 많이 드셔야 될 거는 평소에 본인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먹었던 음식들, 자연식들 이런 것들을 드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내 아기를 위해서 무언가 더 먹고 싶어. 그러면은 물 많이 드시면 돼요. 물. 사실은 수분만큼 좋은 영양소가 없답니다. 네. 네. 이게 질문이 올라왔는데 되게 질문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보고 읽을게요. 임신 중인데 유즙 분비가 되는데 괜찮은 건지, 그렇다면 출산 후에 모유도 많을까요? 네.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유즙 질문을. 분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16년 동안 모유 수유 강의를 하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예를 들어 산후관리사 분이신데 유즙이 나온다. 내가 아기를 돌보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유즙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유즙이 얘기냐면 뭐예요, 네? 모유가 유즙이에요. 아. 그래서 산모가 아직 네. 안 됐는데 내가 출산도 안 했는데 유즙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내가 아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이런 유즙을 분비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기를 돌보거나 아기에 대한 상상을 하거나 또는 아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내가 유튜브로 본다든지 이러면 내 몸에서 유즙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다량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우리 아마 네. 임산부께서도 그 정도의 뭐 다량이어서가 아니라 좀 묻어나는 정도로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살짝 제 경험이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예. 얘가 십몇 년째 저랑 같이 다니고 있는 아기 인형인데요.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보건소에서 모유수유 이야.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가슴이 커져요. 그러면서 살짝 뭐가 묻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성성이라는 거를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당황하시는 거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모성성이라는 게 생기고 나면 그거 당연했던 거였어? 이러면서 이해하게 될 날이 오실 거예요.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네요. 좀 어렵죠. 네. 예. 그 아까 질문 중에 네. 그 치밀 유방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 중에 치밀 유방 퍼센티지가 꽤 높아요. 외국에 비해 한 2~3배 정도 높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치밀 유방이 많은데요. 치밀 유방인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게 모유 양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왜냐면 이게 충분히 깊게 물리기에는 너무 납작하고 가슴 쪽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느끼시거든요. 지금 치밀 유방이 뭔지에 대한 질문부터 있으신데 치밀 유방은 이렇게 가슴을 만졌을 때 가슴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게 만져지는 건데요. 그 안에 지방 조직이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방 안에 그 모유가 생성되고 분비되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제가 또 잠깐 죄송하지만 모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 포도의 모양들이 이 모유를 만들고 생성하는 거라면 요 사이를 이런 노란 지방이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채우는 양이 적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농축이 된 것처럼 안으로 꽉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럴 때 아기가 입안 깊숙이 부드러운 유방을 물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밀 유방인지 아닌지는 모유 수유를 시작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자기 가슴이 작거나 단단하면 아, 내가 치밀 유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다 설명하기 진짜 네. 어려운데 치밀 유방만을 위한 유방 마사지 아, 방법도 있고요. 수유하는 자세도 있어요.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손을 충분히 벌려서 가슴 쪽에다가 가까이 대고요. 몸을 90도가 될 때까지 숙이세요. 완전히 이렇게 그 바닥하고 내가 정면으로 맞댈 정도로, 그 상태에서 유방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주는 연습을 임신 때부터 하시면 나중에 지방이 좀 적더라도 훨씬 더 수유를 하거나 유축할 때 편하네요. 그 다음에 수유하실 때는, 자, 우리 이왕이면 아기가 있으니까, 자, 아기를 품에 안지 마시고 바닥에 눕히세요. 바닥이라 그러면 이제 테이블 같은 데다가 이렇게 눕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기 위를 덮듯이, 아까 우리가 90도로 숙이라고 말씀드린 자세로 수유를 이렇게 엎어지듯이 해서 아기한테 젖물리기를 하시면 정말 좋은 수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유 자세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적인 자세는 아니네요. 네, 일반적인 자세 아니고요. 우리가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아기가 모유를 충분히 먹기가 좀 힘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하시면 일반적인 자세로 수유하는데 훨씬 더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치밀 유방이신 분들이 10명 중에 한 7명, 아니 3명 정도. 10명 중에 한 3명, 4명.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 적지 않네요. 네, 맞아요. 지금 질문 중에 그 모유 수유하고 있는데